안녕하세요. 고양이 팟캐스트 문화와 예술 김기영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화는 예술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요. 문화는 예술보다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만 예술에서 문화를 분리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의미와 큰 부분을 공유하기에 문화와 예술을 분리해 사용하기도 하고 둘을 합쳐 문화예술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술은 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의 핵심이자 기초이고 예술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문화이기에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생활하는 데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술가는 멀게 생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회 안에서 문화를 멀리해 생활할 수 없고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을 알고 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 팟캐스트 문화와 예술 첫 시간 우리 옷 이야기는 우리의 전통 복식 문화의 뿌리를 알고 우리 옷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람살이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가운데 의는 사람을 사람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 옛 선인들은 의복을 정갈히 갖추어 입었고 또 그 멋을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흰옷을 숭상했기에 백의민족이라고 불렸던 우리 민족은 소박함 속에서 시대에 따라 화려함과 순수함의 조화로 우리 옷의 멋을 찾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순리를 따라 생활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옷감과 염색 재료를 채취해 자연 친화적인 복식 문화를 만들어 왔고요.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같은 옷감이라도 바느질법이 달랐으며 섬세한 감각의 복식 문화를 이루어 왔음을 우리는 유물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통 복식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생활과 정서를 담아 그 멋을 추구해 왔고 우리의 옛 선인들의 상가 문화를 알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한때 외세에 밀려 후퇴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우리 것을 재인식하고 세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오랫동안 한복 만드는 일을 해오신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배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전통 한복 작업을 하는 김금환입니다. 한복은 언제 배우셨어요? 제가 처음 한복 뺀 건 청소년 때 배웠죠, 시골에. 시골에 그때는 한 15, 16 정도 되면 웬만한 건 다 엄마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상품만은 아니고 집에서 식구들 거는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기본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전통 의상에 지금은 세월 따라 많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 전통성을 살린다는 차원을 놓고 볼 때는
너무 아닌 것이 많아요. 그냥 현실에 그냥 그 유행 물결만 쫓아가서 되든지 말든지 그냥 편하게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편한 걸 좋아해요. 지금 전통 한복 의상이라는 단어가 안 맞아요. 전통하면은 그래도 옛날 우리 대대로 내려온 선조 어르신네들이 그 시절에도 이거는 전통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건 자꾸 숨어져요. 전통 의상의 사명감이라는 건 자꾸 숨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뭐 계란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계란복 차원은 그래도 또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이해도 되지만 그거 아니고 또 자꾸 옆에다 뭘 자꾸 이렇게 그냥 더부살이 같은 그런 거 자꾸 첨부를 해가지고 그게 자꾸 없어지는 게 조금 아쉬워. 개발해서 입는 사람이 편하게 입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이라는 말은 손색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저 시장에 와서 둘러보시긴 했겠지만은 전통 한복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아무리 한복이라 하고 해놔도 전통 한복 타입하고 계란복 타입하고 요즘도 그런 거 많이 유행이 돼요. 그건 양장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물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게 하는 거겠지만은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전통성을 그거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게 아쉬운데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 전통 한복을 좋아한다는 말이 또 들리더라고요. 지금 이 제도가 언제 어디까지 가서 이게 좀 멈춰가지고 다시 전통으로 돌아올지는 지금 미치겠어요. 그래서 나야 뭐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뭐 얼마 안 해도 이제 그만둘 그런 저기는 있지만 근데 그래도 전통 한복 그걸 배워보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배워서 그게 문제지. 그리고 뭐 옛날 지금 그게 지금 명맥이 되긴 되지만 옛날 궁안에서 그 궁중복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은 하죠.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자꾸 이제 뒤바뀌고 자꾸 이제 그 타이틀을 다 조금 내려놓으려고들 그러는 것 같아가고 우리 전통성이 자꾸 없어지니까 맛이 없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전통 이제 궁중복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글쎄 그건 확실히 내가 그걸 잘은 모르겠지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몇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군중복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그래도 군중복이라고 하면 그냥 흉내내는 식으로 예. 아무나 못 미치는 의상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제대로 된 군중복 그런 전통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제대로 나오는 하는 사람이 매다. 전통에 대한 중요성, 전통을 좀 지켜가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한복을 편안하게 자기 방식대로 입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걸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깥에 나가면 가끔 보죠. 대여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대여를 해서 이제 외국 분들이 대여를 해서 입고 이제 자기 나라 의상을 입고 아니고 우리 한국의 의상을 입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대여해서 입고 나와서 다니는 걸 보면 난 그거를 좀 끼워줬으면 좋겠어. 그냥 외국 사람이니까 그냥 걸치기만 하면 이런 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에 살면서 한복을 대여를 해줄 때 입는 방법도 제대로 갖춰서 입는 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요건 요렇게 해서 입어야 된다. 우리 한복은 요렇다. 그걸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장춘동 저기 한국이지. 그쪽을 갔더니 그야말로 어떤 신랑각시 같은데 이제 정월달인데 이제 젊은 남자는 바지 저고를 입고 여자는 치마 저고를 입었는데 속에 입을 조끼를 겉에다 입었더라고. 마구자 위에다가. 마구자가 맨 거죽에 입는 건데 저고를 입고 조끼 입고 마구자 겉에 입는 건데 마구자 위에다가 조끼를 입었더라고.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찐바지게 끼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는 거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얼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민족의 의상을 입는데 그걸 그렇게 모르고 입으면 그 말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힘이 어디로 가겠냐고. 원래 입는 것도 좋지만 입는 방법도 제대로 좀 가르쳐줘서 입고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한복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좋아서 입고 다니는 또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한복을 좀 우리나라 옷으로서 사랑할 수 있고 잘 지켜갈 수 있을지 직접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한복이 그렇게 귀찮은 걸 모르고 입을 때는 꼭 입었어요. 뭐 일할 때는 안 입지만 뭐 소래 같은 데도 어디에 외출할 때도 한복을 꼭 입고 나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귀찮고 싫은 생각을 안 하고 입었는데 한 번 입을 걸 뭘. 요즘은 신부들도 대여를 한대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부모들이 야, 너 결혼 몇 번씩 할래? 한 번 일생에 한 번 결혼식 했는데 빌려있기 왜 빌려있니? 네 거를 하나 해봐야지. 그리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있나 봐요. 그래서들 하지 그걸 고집하고 아예 아니라고 지 고집이 을세고 난 안 입는다고 하면 빌려입고 만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신부 신랑들이 다 빌려입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 때 혼수품으로 이제 허락 오면은 또 뭐 한 번 입을 걸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러 와서도. 왜 한 번을 입냐. 결혼하면은
애를 많이 낳는 건 아니라도 하나 둘은 낳을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럴 때 애들 뭐 돌잔치도 하고 결혼하면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러 갈 일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럴 때 입으면 되지 왜 한 번밖에 안 입냐고 이제 덧붙이기를 해주죠. 그러면 시큰둥해요. 그걸 그런 게 그렇구나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이는 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쟤네들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애기들 아들 딸 낳아서 돌잔치하면 엄마들도 한복 입잖아요. 거기 따라서 이제 뭐 아파트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좋잖아요. 그 뭐 우리 평상시에 입는 건 뭐 늘 입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입는 게 좋아요. 대화해서 입는 것보다 조금만 버티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 조금 더 애길라고 대화한다. 엄마들도 그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없어진 일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이제 개 중에 또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중부 지방으로 있는 사람들보다 저 아랫역 사람들이 지 꿈도 두루매기를 하는 사람 간혹 있고 또 혼수품이라 하면은 이제 시어른들 이제 뭐 할아버지가 있는 집안 애들은 할아버지 얼마 전에 저도 해주긴 했지만 그 아랫역 뭐 그런 제도는 제사 제도는 어딘지 다 있지만 아랫역 그 좀 대가 댁으로 사는 집들은 그런 걸 많이 이수를 하거든요. 제사 때 이제 입는다고 저기 도포를 얘기를 해서 이제 신부가 도포를 혼수품을 한다고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해주긴 했지만 그런 분도 있죠. 그거는 어쩌다 한 번이고 지금 뭐 혼수라고 해도 옛날에는 나 때만 해도 시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까지 다 했던 시절이니까 이제 뭐 그 혼수로 하면 이제 그 혼수라기도 하고 예단이라기도 하고 내가는 안 해도 이제 그 천을 떠서 이제 보내면 이제 그 댁에 가서 어른께 가서 이제 맞게 몸에 맞게 이제 해서 입고 결혼을 하고 하는 제도였었으니까 제가 내 나이가 지금 77인데 그 시절에 내가 결혼을 늦는다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아주 엄청 고민을 하셨어요. 내 나이에 25살 결혼했으면 엄청 늦게 한 거예요. 그때는 21, 2 조금 조금 먹고 간다 하면 23살, 4살인데 난 25세 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집 못 빼는 줄 알고. 그 세월을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또 한복을 하게 되네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양이 팟캐스트 우리 옷 이야기 시간에서 우리의 전통 복식 문화 뿌리를 알고 우리 옷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전통 문화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문화인 우리 옷의 변천을 알고 이해하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좋아하며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와 예술, 우리 옷 이야기 김기향이었습니다.